예,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전에 또 박노영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고 비슷한 내용으로 토론을 했었는데, 우선은 뭐 박노영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그 GDPR 이 발제문은 아까도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또 방대할 수 있는 GDPR의 규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추가적이거나 중복적으로 더 얘기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법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뭐 법적 철학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지난번에 했던 것과 좀 약간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파일링이 사실은 뭐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헤어나오기가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게 민주국가라든지 민주사회의 원리를 침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뭐 EU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좀 심각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미국에서 개인정보 정의에 있어서 맥락에 기반해서 개인정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최초로 주장했던 헬렌 니센바움도 최근에 난독화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내 정보를 자꾸 줄 때 그게 다 프로파일러로 쌓이니까 가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러면은 프로파일링에서 개인이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도 이제 왜냐하면 프로파일링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이 혼자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개인정보 혼자만으로서 의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져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서 민주사회의 원리에 영향을 주는 의미에서의 이동도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균형을 맞춰야 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법 원리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내에서 이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냥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푼다 이런 논의보다는 사실은 전체 법 맥락 측면에서 민주사회 원리에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GDPR에서 얘기되고 있는 프로파일링에서 이 심각한 부분은 가장 그런 부분이거든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가 개인 간의 차별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대출 얘기 나왔지만은 대출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차별이 극명화된다면 결국에는 빈부격차가 강화되고 뭐 이율도 다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좀 더 자신들의 이유를 극명하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시민들의 경제적 궁핍함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요. 국가의 측면에서는 아주 손쉽게 저희가 스노든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손쉽게 개인들의 정보를 감시하거나 감청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까지 연계되는 인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돼서 특별히 제가 국내에서 입법 관련된 논란을 조금 간단히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 정부였죠.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을 창조 경제 및 정부 3.0의 핵심 동력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빅데이터 관련되는 규제 완화 논란이 이제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때는 인권적인 측면은 이제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풀어야 되느냐 이 이슈만 이제 사실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되지 않은 7일 날 2013년 12월 18일 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도 법과 굉장히 모순되는 조항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권위원회라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게 심각한 법과의 괴리를 나타낼 수 있고, 기업으로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협이 따르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가이드라인도 비슷한 사례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뭐 망종립성 관련되는 가이드라인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법 전체와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우선 기업 쪽에서 풀어달라는 요구를 우선 수용하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균형적인 수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용하면서 그 부분을 현행 있는 방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혀 같이 가지 않는 방향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이 논의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GDPR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법적 논의로 같이 얘기가 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은 적어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법의 몇 조에 근거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이 가이드라인이 그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얘기가 돼야 성문법 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가이드라인이 법을 삐쳐나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규제 논의는 좀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2017 올해죠. 국회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논의하는 뭐 이런 미방이라든지 이런 데 논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 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범위 축소, 개인정보 사전 규제 방식을 사후 규제로 전환, 뭐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형사 축소 등의 아이디어가 제공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 완화 이슈가 굉장히 민주사회의 원리와 직결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와 연계되는 경제적 이슈로만 지금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돼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석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법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의미 있는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이 법원의 해석은 독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10분 토론 시간은 각 10분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법원에서의 해석들이 좀 더 개인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측면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선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GDPR에서 프로파일링 규제와 관련된 그 개념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투명성 그리고 균형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상 충분히 도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행정기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과 조금 충돌돼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 규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